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되어 것이냐 하는 것을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강유가 여기 대비해서 각계격파하고 총칙 입장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 간단히 보시면 탑중이 통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훨씬 작전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통나라 안에가 있다면 그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강유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 나라 병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쳐들어온다. 한 50만, 한 300만이 쳐들어온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책임자인 요하와 이 장익과 그 다음에 요하 장익이 항상 맡아와 있는데 그 외에 제3의 안정부대로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보충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말하면 동골의 부대다 말입니다. 동골과 합쳐갖고 그 사람들한테 군대 동원해서 각자 네 부대 갖고 대응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요하 장익 동골에 관한 제병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또 일면 강유는 강유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일면 자분병 자기 스스로 분병 부대를 만들고 열장 장군들 지휘관들을 대개 파견해가지고서 이 대기 거기 아까 말하자면 강유와 등해와 종해의 부대가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홀보 이병기 그때 지금 바로 이 나라 군대가 도착했다 한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강유가 인병 영지 강유가 몸소 군대를 끌고 빈소로 오고 나가서 영지 맞이했다. 그러니까 위진 중에서 우리나라 부대 중에서 위진 중에서 앞장선 부대가 위수 대장군이 그 대표 장군 다시 말하는 큰 전쟁판이 붙으니까 그 제1차 공격부대의 대장군이 누구냐 그러면 천수대수인 왕이란 사람이다. 천수는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옛날 말하자면 진나라의 수도와 관련된 인적이 천수적이다. 그 왕기가 왔다. 그는 출마 대호할 지기들이 한 300만이 500만 군대를 끌고 오니까 저는 100만 군대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하면 이 탑중 지키고 있는 강유한테 기세를 눌러버리려고 한 소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기가 출마 말을 타고 나오면서 대호할 큰 소리를 친 것이 오가 금 대병 100만인데 우리가 지금 끌고 오는 군대가 100만 명인데 상장이 1000명이고 군 20노 이진 그 중에서 장수급 지금 말로 하자면 100만 명에서 별자들 그러니까 말 별자를 하면 장수기라는 것은 아마 대령급까지가 들어가지 준장급까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솔하고 있는 장군만 해도 1000명이 넘고 부대가 뭐냐면 군 20노 이진 20개의 작전 부대를 나누어 가지고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 선발부대 어디까지 갔냐? 이거는 잡중이라고 여기 이 나라 안에 들었지만 우리 선발부대들은 지금 바로 말하자면 이 충나라 서울까지 성도까지 쳐들어갔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 성도 선발부대는 그 서울까지 이미 쳐들어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불사조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까지도 이미 네 다시 말해 총나라 운영이 망하게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쪽 국경 안에 들어와 갖고 여기서 지금 전투한다고 벌리고 앉아서 항복을 생각을 않고 있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여는 불사조항 너희는 바로 지금 수도가 점령당하고 있는데도 항복을 생각을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겁박을 한 것이 유욕항거 하부지 천명야 아직도 오히려 항거하려고 하고 앉았으니 어찌 너는 1000명이 너희들한테 끝던 나라 1000명이지 1000명에서 나가게 하려고 한다. 이거는 1000명을 항복하지 못한다는 1000명을
굳이 알지 못하고 천명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가 대노할 강유가 화를 내면서 말이 그리고 화를 내서 정창종막 창을 휘두르면서 말을 달려가지고 즉치 왕기를 바로 큰소리 치고 있는 왕기한테 바로 강유가 세상의 대장군 강유가 말 타고 그냥 직접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유 작전은 말하자면 옛날에 그 관우가 싸움했기 그다음에 조자로 싸움했기 그 장수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쳐들어가갖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왕기를 부딪혀갖고 싸움으로 가니까 왕기는 큰 부대를 끌고 왔지만은 강유처럼 현장에서 24년 된 백전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기한테 강유가 쳐들어가니까 강유가 당연히들 못하고 둘이 구체적인 전투에서 한 3번 싸우도 못하고 첫 번, 두 번째 부딪혀갖고 기세가 이래갖고 세 번째는 논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불삼합 3번 붙이지도 않았는데도 이 대패 이유 왕기는 패 싸움에서 못해봤으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야. 강유가 구병 추살 지20리 그래서 강유는 군대를 몰고 뒤쫓아갖고 추산을 뒤쫓아가면 죽이고 있잖아요. 뒤쫓아가면서 죽이면서 쳐 죽이면서 하다 몰아가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 그러면 20리 부대로 맞아 죽어가면서 도망을 가고 20리까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리까지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쪽으로 붙어서 금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울렸다. 금고란 말은 그 산발이라고 해갖고 싸움하다가 중지하려면 탕탕탕탕 때린 것이 금고죠. 다시 말하면 본투샵 한 라운드 끝나면 딱 때린 거 그거 진짜 금고인데 다시 말하면 쇠 산발이에다가 그것을 때리면 나는 소리를 금고라고 한다. 그래서 쇠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쇠소리 내는 것을 가지고 쇠소리 나는 금고를 울리고 한껏 울리고 그래 봤더니 일지병이 파악에 한 부대가 확 개짜는 파악이라면 들판에 확 퍼져 나온다 말이다. 그런데 기상에는 그 도망가고 있는데 그쪽을 도와주려고 오는 부대의 그 깃발 속에는 기상에서 대에서 큰 글씨로 써있는 뭐냐면 농서태수 현홍이라고 그 글씨에 써져 있는 내용이 농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태수 그쪽 지역의 담당자 총독 이런다거나 도지사 이 태수인 농서태수인 김홍이다 견홍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견홍 저 안에 그리고 강유가 웃으면서 한 말이 너희들은 우리같이 지금 근 100년 가까이 싸움에서 훈련되었던 우리 부대하고 붙으면 너희들은 싸움을 안 하고 변방만 짓고 있었기 때문에 쥐기 같은 것들도 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차 등 섭외 너희들 같은 주색들 쥐무리들은 비호적수 우리오는 싸움할 대상이 못된다. 그리고 수최병추기 그러면서 저 새끼들 붙어보라. 그래서 바로 지기부대 군대들을 최병 재촉해서 저놈들 쫓아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나니까 저기서 이제 피드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강유부대가 다시 붙어 가니까 그리고 쳐들어가니까 그리고 간도 심리 그러니까 여기서 강유부대가 쳐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견홍이 부대들은 백전노장인 사람들하고 싸움을 잘 못해보니까 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간도란 말은 직접 바로 쫓아간다 말입니다. 심리를 쫓아가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디 봤냐면 각우 곧바로 거기서 또 더 큰 부대인 등의 부대가 군대를 끌고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우 등의 영병살도 꼭 쇠도 그런데 살도가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의 부대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다. 그래서 등의 부대와 강유 부대가 부딪혔다. 양군이 혼전 섞고 맞붙어져 갖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처음에는 저것도 못 나가냐 알았다가 등해가 대군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났다 싶어서 강유가 두수 정신을 두수라고 하면 가다듬었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그리고 여의 전 유십여합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장수인 등해와 또 강유가 직접 맞부딪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면 강유는 등해와 맞부딪혀서 바로 한 10여 합, 한 11차례 붙었다 떨어졌다 싸움을 했는데 그래도 강유는 강유대로 등해는 등해대로 준비해온 정식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승부가 안 끝난다. 그래서 불분승부 누가 이길지 승과 부는 승은 이긴 것이고 부는 진 것이죠. 누가 이기고 지고가 분분 결정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후면에서 나고가 무명하였다. 그러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쪽에서 후면에서 소리가 나고 나는 파라라고 노트로 되어 있는 거 갖고 이렇게 짱짱 섰다는 거죠. 그 파라하고 파라 소리가 그리고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등해 쪽에서 또 후원 부대가 도착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껏해봤자 탑중에 있는 부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등해 부대가 엄청나게 많은 부대가 온다 싶으니까 보니까 강유 입장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는 급퇴희시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뒤로 철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뒤로 도망을 갔더니 후군 쪽에서 보고해서 말이 우리한테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연대하고 싸우고 있는 대로 감성이 부대도 지금 공격을 받아갖고 지금 위험한 처해 있으니까 도와주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단 말이다. 후군 보고에 의하면 여기 아까 강유 답중 부대와 가까운 속에 있는 이 감성이 부대도 현재 공격을 받고 있다 말이다. 감성 부대들도 감성이 가늘고 있는 제책 여러 그 작전 박사들이 진피 금성태수 양흔 소회료다. 금성을 지키고 있는 양흔이라고 하는 그 지역통사령관 그 부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소회료 불에 타고 품을 잡았다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금성태수에 의해서 이 감성부대가 찌그러졌다 한다. 그 말 들으니까 강유가 대경 깜짝 놀래 가지고서 이제 어쩔 것이냐 감성은 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그 대목이 바로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금령 부장 허립기호 그 자기 강유 부장한테다가 허립기호 깃발을 거지서 엄청나게 많이 세워라. 부대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허장성세 해놓고 그 부대를 빼가지고 지금 감성부로 가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는 등예 상거 그래서 깃발을 세워놓고 크게 싸울때기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부대 빼가지고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자철후군 뒤에 있는 부대들은 빼가지고 자철후군으로 물러가고 어디로 가. 그래서 아까 말한 감성을 도우러 간다. 그래서 성야의 내구 감성. 낮에는 이제 저녁 때 지키고 있는 것 같이 하고 밤중에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부대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속으로는 그 부대 빼갖고 밤중을 타고 어디로 가냐. 그럼 감성이가 호위되어 있다가 깨져 있는 감성이 도우러 군대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감성으로 밤중에 갔다. 그런데 가다가 정우 양흔이 부대 보고 바로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양은이는 아까 감성이 난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해볼 수 있다고 공격했는데 급작히 도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병력 동원하고 쳐들어오는 이 강유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유 부대하고 감성여우가 강유 부대하고 아까 양은여우가 붙으니까 양은이는 강력한 이 강유한테는 대항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양흔이가 강유를 만나자마자 흔이가 불감교전 싸울 능력이 없다고 싶으니까 망산노유 산길을 바라보면서 죄라도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다. 거기서 그때 도망간 놈을 쫓아간 것이 뭐냐면 강유는 수후갈래 도망간 놈 뒤에서 계속해서 쫓아갔단 말이야. 그럼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취산 암석 그 산에 암석이 솟아있는 그 암석 절벽이 있는 밑에까지 거기까지 쫓아갔는데 그래서 바로 그 암석 방어망이 암석이 있는데 암석 우기에서 암상 목적이 여우하여서 그 아우성 바깥에서 우기에서 나무토막이 난다거나 돌멩이가 여우 피처럼 쏟아지니까 유는 불능 전진 강유가 전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급 해도 반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해도 반로 뒤로 물러나야겠다. 아까는 쫓아가다가 안 죽었으니까 그 산 바위 밑에 있어서 안 죽었으니까 빨리 뒤로 물러나서 한참 뒤로 물러가고 있는데 그 비급이란 말 뒤로 물러나고 있어 해도 반로 뒤돌아서서 길 가운데 쭉 와서 물러가고 있을 때 비급은 때에 이르러서 말이야. 때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촉병이 이 파등에 그렇게 했으니까 촉병은 이 피 등에 살때 그 동안에 뒤로 물러가다가 총나라 부대들은 등의 부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등의 부대에 대해서 살패 싸움에 지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병이 대대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위병들은 다시 말하면 등의 부대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대대 큰 부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공격하다가 그 담벼락 밑에서 돌멩이 맞고 목적 맞았던 부대들이 당황하고 있는 동안에 공격에 오는 부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등의 부대에 의해서 그 강유 부대들은 부대 끌고 갔던 사람들은 강유가 강유 부대를 아까 쳐들어왔던 유나라 군대들이 이 강유 부대를 위주 여기선 장자는 목적을 인도하는 전치사 강자 그래서 강유 부대 강유 인병 부대들을 강유를 위주 포위를 해버렸다. 강유는 인중 군대를 동원해갖고 중기 살출 중이 겹겹으로 쌓여 있는 거기 우리나라 군대들 포위를 뚫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뚫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싸워서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이 대체 그 공격에서 안 되었다 싶으니까 자기는 부대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대체 큰 막사 안에 들어가서 막사를 거기서 점령해 가지고 막사 속에서 방어를 했다. 그래서 군이 대체 막사 안에 공격해 쳐들어 가지고 막사를 뺏어 가지고 견수시켜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사 안에서 즉 방어 진지안을 지켜내면서 자기 구원부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무병이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호련 유성마가 또 보고선 정보를 전하고 있는 신부를 보고 있는 말탄 비동부대가 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보고설 전해오는 말이면
단지 여기 문제가 아니라 저쪽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청나라의 저쪽 아까 말하자면 이 자기 부대 떨어져 나온 것 쪽을 넘어서서 그 안쪽 부대까지 우리나라 군대가 쳐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냐? 그럼 바로 이 들려오는 보고에 의하면 종회가 타파 양안관이라고 하는데 양안관이 어디가 양안관은 여기 보자면 이 지도에서 보자면 양평관 있죠. 양평관 부분이 양안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놨던 제일 이미 총나라의 최전방 진지였던 양평관 거기까지를 이미 가서 총회가 먹어버렸다고 타파 깨버려 공격에 깨버리고 거기에 있던 양평관을 지키고 있었던 총나라 장수인 장서가 귀양 저 살라고 바로 종회한테 붙어버렸다 항복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싸우자고 할 때 장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부청은 기어코 싸우자고 적극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그런데 거기 조심하고 있던 몸살이고 있는 놈은 장서는 이 동해한테 붙어 항복해버렸는데 끝까지 싸우자고 싸워야 한다고 했던 부첨은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해버렸다. 그러니까 한중에 이미 한중 둘의 패들은 다 이속 어디 속에 있냐 이 위쪽에 위속이란 말 이속이라면 벌써 점령당해버렸다. 우리나라에 굴복해버렸단 말이야. 한중 쪽은 대부분 이미 다 우리나라가 점령해버렸다. 그리고 이 낙성수장 왕함은 또 한성수장 장빈도 그리고 하지만 그쪽에 떨어져 있었던 부대인 낙성을 지키는 장수인 왕함과 한성을 지키는 장수인 장빈도 이미 한중이 아까 얘기했던 한중은 지금 이미 이라고 먹었단 말이죠. 한중이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역대문이항 오히려 다 문을 열어놓고 자기들만 살라고 다 그 지키고 있었던 장수들도 이 나라에 항복을 해버렸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다른 장수인 호재가 끝까지 버텨보려고 저적 방어를 하다가 구두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항복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갖고 도해 성도 지금 이제 앞에는 아까 한중은 전방부대 기지고 성도는 이제 왕이 있는 서울이죠. 성도 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군대 좀 보내주시오. 그러 구원병청으로 성도에 갔다. 가지를 들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저기 아까 전방에 지키고 있는 최 앞에 있는 부대들은 지금 한국하고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군사력 훈련이 약하기 때문에 전부 우리나라 군대에서 차례차례 먹혀져 가고 마지막 지금 성도까지 먹히냐 안 먹히냐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강유가 배경 그 말을 듣고 강유가 크게 놀래가지고 전령 발체 그래서 아까 강유가 있었던 지역에 부대를 지키고 있었던 그 탑중 지역에 있는 군대들만이라도 빨리 갖고 가서 서울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유가 즉 전령 발체 모든 부대들 군대를 다 빼라.
갈치란 말은 막사 철거야 이동을 준비를 하고 말이다. 그래갖고 부대로 옮기자. 그래서 야 시야 그날 저녁에 병이 강천구로 옮다니 강천구를 지도를 못 찾아보습니다. 하여튼 강천구 쪽은 어느 쪽이냐 그러면 한중 쪽하고 아니면 성도 쪽하고 그러면 성도 쪽으로 가서 다시 말하면 수도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성도 쪽으로 부대를 다 옮겨서라도 해서 수도를 지키자 하는 쪽으로 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서 이동해갖고 전면 1군 파괴 앞에다가는 부대를 파괴 딱 배치해서 방어해놓고 있는데 방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부대가 벌써 한 부대가 와서 전면 파괴 배치해갖고 파괴란 말은 부대가 배치해서 방어 체제를 갖췄습니다.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는 부대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위수장 그 우두머리가 되는 위나라 장수가 바로 뭐냐면 아까 저기서 빠져나왔던 강유가 함께 도망가버렸던 금성태수였던 양훈이다. 금성태수 양훈이라는 놈이 벌써 와가 거기서 방어 체제를 깔았다. 그것을 보니까 도망갔던 놈이 또 방어한다고 했으니까 강유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강유가 개노 크게 화를 내면서 종마, 교봉 말을 살려서 바로 이 양훈이하고 한바탕 붙으려고 교봉 서로 공격해서 싸움을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훈이하고 강유하고 붙으면 강유는 백전노자하고 양유는 부대만 긁고 온 놈인데 참 저렇니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강유하고 양은이하고 지적 한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은이는 폐주 못해 보고 창을 피워갖고 도망을 갔다. 양은이가 폐주 도망을 하니까 도망가니까 부대는 엄청나게 많은데 도망가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질 급갖고 그러면 죽여야겠다 싶어서 강유가 염궁하지했다. 여기 염자는 점이라고 않고 잡고 이렇게 들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염궁 활을 들어 가지고 화살 넣어갖고 사지 쐈단 말이야. 강유는 염궁인데도 강유가 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연사 3전 2개 부중 세 번이나 쏘고 쐈는데도 하나도 맞지를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걸 쉽게 말하면 아까 양은이를 한 방울만 끝으로만 놓으면 기세가 끝까질 것인데 양은 안 맞아버리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강유가 전노 다시 성질을 내면서 어떻게 했냐 참다 못해갖고 성질 내서 이 차절기궁 세 번이나 쏴도 맞다는 활을 잡아 뿌질러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는 활을 땡겨버리고 분질러버리고 땡겨버리고 정창발대 말 타고 창을 흔들면서 쳐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 타고 창을 흔들면서 적군 있는 데를 이제 잡다 못 쳐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 그러니까 급하니 쳐들어갈 때 또 화가 재앙이 나오지. 그래서 이 전마가 전실 앞다리가 무엇인가 빠져갖고 전실이가 말고 붙여져갖고 하여튼 말이 잘못됐다 보니까 앞다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글로 인해서 질제지상 그래서 강유가 바로 장유는 강유를 질제지상 땅바닥 무게에다가 질제란 말 발 헛뜯어 갖고 자빠지게 쓰러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양훈이가 발대말에 산 강유 바로 말꽃비를 땡겨 갖고 그 말을 달려서 강유 죽이려고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도망가던 놈이 다시 이제 말
잘못해서 쓰러져 버리니까 그게 죽이려고 왔겠죠. 그러니까 강유가 약기신 말에서 떨어졌지만 다시 땅바닥에서 볼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뛰어서 귀신 몸을 일으켜 가지고서 일창작업 한 창으로서 확 찔러서 작업 찔른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한 창을 찔렀는데 그 창 찔른 것이 바로 뭐냐, 말 타고 덤벼드는 놈, 아까 말하면 양은이를 찔다고 찔렀는데 양은이 앞에 있는 양은이를 태우고 오는 말 그놈이 정수리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으로 찔는 것이 바로 말하면 정중 양은만에 양은이를 태우고 오는 마내니까 머리통을 창으로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쓰러지고 말 뒤에 타고 왔던 양은이가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그럴 때 배후의 이병들이 취기 우목에 뒤따라오던 나라 군대들이 취기 몰아들어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거료, 그래서 양은이만 얼른 말에 떨어진 양은만 구해갖고 이제 양은이 살렸으니까 또 강유가 또 나타나지 모르니까 양은이 구해갖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강유는 주는 기상종마하고 그래서 말 타고 끌고 가버리니까 다시 강유는 말을 타고서 말을 돌아서 어디 욕계 출시 다시 그놈을 뒤쫓아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욕대시하고 있는 동안에 홀보 후면 등예병 아까는 종해가 왔는데 이제는 또 뒷면에서 한쪽에서 붙어서 보고 오기를 지금 이제 또 등예 부대가 쳐들어옵니다 한 보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홀보 후면 뒤에서 등예 부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 쪽에서는 아까 정예 부대에 의해서 그놈 앞장서는 정예 부대의 앞장서서 왔던 놈이 다음에 아까 양은이라고 한다면 이 등예 부대가 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누는 숨이 불능상고 앞에서 뒤에서 양쪽에서 다 등예 부대, 정예 부대 혹은 아까 말한 양의 부대 쳐들어오니까 자기 부대가 다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강유 부대들은 앞뒤에 연결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적군은 많은데 지구는 흩어져 버리니까 깨져 가지고 이 수비가 불능상고 고난 살피고자 하니까 연락 온단 말이에요. 부대가 앞쪽도 뒤쪽도 서로 간에 앞과 뒤식 머리와 꼬리가 서로 간에 연락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병 요탈 한중 그래서 부대를 거느리고서 자기 주변에 있는 부대를만을 거느리고서 어디로 갔냐, 한중 뺏겨버리는 게 일부 부분이라도 한중 어느 곳이라도 요탈 빼앗고 한중은 조금이라도 차지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한중은 차지로 수탈하려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고 있는 동안에 초마가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또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옹주자사 아까 옹주는 저쪽에 있는 진나라 수도 진주하고 비슷한 그쪽 가까운 데입니다. 그 후방을 지키고 있던 군대 장소인 옹주 책임자인 제갈서라고 하는 놈이 또 군대에 몰고 와서 이란요 뒤로 도망갈 물러갈 길을 끊어버렸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로를 끊어버렸다. 그쪽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군대에서 포위당했다 말이에요.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뒤로 물러갈 데도 없어. 나가도 못해. 어찌 끝이냐 싶으니까 강유가 얼마나 답답했을 것인가. 그래서 강유가 진퇴무로 오도가도 못하게 나가도 들어가도 못하게 되어 있을 때 완전히 다 강유 부대는 적고 저쪽에 오고 있는 패들은 종에 오고 등에 오고 그 외에 그 밑에 절개들 부대가 엄청나게 오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갖고 장탄환 하늘을 우러러서 한식을 하는 말이
천상하여 하늘이 나를 상자는 이미 버렸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 하늘이 나를 버렸군요. 하늘이 나를 버렸어. 그리고 이제 한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강유 부장이었던 이 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말 부장 영수가 하기를 지금 위병이 비록 양평 쪽으로 가는 길을 양평교도 양평으로 건너가는 이 물 건너가는 다리 끝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위병이 몰아왔을 때는 틀림없이 저 옹주로 해서 몰아가는 지금 본부 큰 부대로 가는 길을 지키는 군대들은 다 이 작전에 몰아가서 후방시키는 부대가 수가 적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옹주는 필연병소 옹주 지역에 있어서는 군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옹주 지도를 보면 뭐냐면 옹주 뭐냐면 창안을 짓고 있는 지역이 옹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방위 체제는 약할 것이고 그러니까 옹주 혹은 장안을 가서 쳐봅시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군은 약종 공함곡이라고 하는 골짜기 방어 지지를 통해서 이 경치 옹주를 쳐들어간다고 그러면 옹주는 넓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동원한다거나 각 작전 수가 있을 것이 옹주를 쳐들어가 봅시다. 바로 쳐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작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옹주 쳐들어간다 한 보고가 들어가면 우리를 공격하는 후방을 끊고 있는 제갈서가 논을 가지고 옹주 구원으로 오면서 그럼 우리 뒤쪽을 터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전 계획을 아까 말한 지휘 부장이 설명을 영수가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제갈각이 만약에 우리가 옹주 쳐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바로 저는 울평 쪽에 있는 군대들을 그리고 어디로 가냐 다시 후방을 막고 있던 군대들을 갖고 옹주 쪽을 보러 올 것입니다. 그때 장군은 각인병 각인병 어디로 가냐 군대를 끌고 가서 자기 쪽 청나라 부대에 있어서 작전 중심이었던 검갑이라고 하는 사령부 본부 건물 쪽을 들어가서 우리가 뺏읍시다. 그 장군은 바로 군대 끊고 자들을 옹주 보러 가는 동안에 뒤로 돌아서서 검각 지역을 쳐들어가서 분검각 숲이 뺏어갖고 그걸 지킵시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되면 검각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한중도 빼앗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성도에 쳐들어 올라가는 놈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부장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말은 하지만 부장 말입니다. 즉 한중도 가복이 다시 빼앗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말은 안 됐지만 수도도 방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제가 강유가 정지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강유가 다시 말하면 아까 막 옹주 쳐들어갈 띠끼 하고 소문 냈다가 거기서 뒤로 물러나서 이 공함곡을 넘어서 아까 말하자면 그 검각 쪽으로 쳐들어가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뭐냐면 강유가 만약 그때 옹주는 강요 아니다. 아까 저쪽 쳐들어갔다는 얘기 속에 설명이 빠져 있는데 옹주를 쳐들어간 내용, 옹주를 쳐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보자면 제갈서가 보기엔 옹주를 뺏겨버렸다. 그러면 후방 기본 기지를 뺏겨버렸다 하면 그 책임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 세작이 보지 제갈서한테다가 정보원이 보고를 했다. 바로 옹주 쳐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제갈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래갖고 하는 소리가 와
제갈서가 하는 말과 옹주는 시 오합수지 우리가 군대 방어 능력을 집합시켜 가지고 총 군사를 집합 직결시켜서 합주이지 지키고 있는 서울 주도 아까 말한 장안을 지키고 있는 중요한 기지입니다. 장안. 그런데 장안을 지키고 있는 중요한 기지인데 만약에 그 땅을 뺏겨버린다고 한다면 당유 소실 만약에 소실이란 말은 이 옹주를 뺏겨버리게 된다면 소실이란 말은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정이 필년 문제 조정에서는 방어 잘못한 것에 대한 중대한 책임 주공이 있고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급철 대병하여서 종남로 거부 옹주 그래서 이 제갈서는 논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바로 남로를 거쳐서 옹주를 부재하러 도망갔다. 그래서 다만 지유 일기병만 작은 소부대만은 남겨서 수 교수 다리 건너가는 데서 지켜라라고 시켜놓고 주력 부대는 바로 어디로 갔냐면 옹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강유도 이제 그쪽에 옹주 쳐들어갔다기 했다가 이제 돌아서서 나오고 강유가 이 북도 북로를 거쳐서 약 30리 한 30리를 돌아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미 이 나라 병사들은 이미 기행 출발해 버렸다 하는 것을 눈치를 챘다. 그래서 강유는 바로 아까 방어하고 뒤를 막고 있는 부대들을 아까 말하자면 옹주 오호를 지키기 위해서 가도록 그쪽으로 옹주로 후방으로 동원으로 상황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강유는 그쪽으로 옹주 돕기 위해서 이 나라 군대가 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북로를 거쳐서 약행 30리 간단하게 한 36km 돌아갔고 그래서는 보니까 이 나라 군대가 이미 옹주 지킨다고 핑계대고 철군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늑해병 옹주 쳐들어갈 듣기 했던 사람들 공격한 것을 말머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말이에요. 늑해병 능마해병 말머리를 당겨서 군대 돌려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야 후대 작전 전대 앞에 간 부대가 뒷부대가 되고 뒷부대가 앞부대가 되고 작전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달려가던 뒤로 철분단 말이에요. 철분해 가지고서 후대가 작전대 부대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그 다음에 경도 교두 다리 지키고 있는 한태로 다시 쳐들어갔다. 과연 가봤더니 이병대대가 이거 다리를 지키고 있었던 부대들이 이 나라 병사들이 다 다리를 얘네가 이거 보다 떠 가버렸다. 어디서 왔냐면 아까 얘기한 옹주 보호 지키기 위해서 간 거죠. 그리고는 다만 지유 사소병 하두 몇 명 되지 않은 조그마한 부대들이 형식상으로만 다리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강유가 있으니까 어찌겠죠? 못 지켰지. 그래서 강유가 오니까 PU 이긴 산산 바로 강유가 오다 보니 강유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다리 지키고 있었던 놈들이야말로 한순간에 이긴이 한 패가 산산 다 도망을 가서 피해서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다리 있는 데를 앞으로 뒤쳐들 건너 못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리를 꽂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진소 이 계책 다리와 다리 주변에 있는 방어기기 부대에 관한 모든 막사 시설들을 진소 이 계책은 방어망이에요. 방어망 체제를 다 불로 꽂으려고 그랬다. 그리고 헤어버리고 나서 제갈서는
다 불질러 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서는 지금 아까 말하자면 저 옹주 옹호로 간다고 하다가 자기 방어 체제가 다 불타면 하지 말았겠지. 제갈소가 청지 교도 실기 다리 머리까지 이게 다시 말하면 다리 교두라고 하면 다리와 다리를 연결시켜갖고 끈으로 연결시키는 그 말하자면 다리 기둥이겠죠. 다리 기둥까지가 다 속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제갈소가 듣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복인병대 군대를 끌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강유가 어디로 있죠? 아까 옹주 쳐들어가지 않을 것은 이제 알아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복인병대 군대를 끌고 다시 강단 지키러 왔을 때 그때 강유병이 이과 안일요와 쳐들어왔더니 이미 불질러 놓고 강유 군대들은 다 다시 뒤로 빠꾸 해서 물러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2차로 해서 이 불감추한 그 가봤자 소용이 없었다 싶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꼭 얼른 생각이 안 되는 그 저는 부대들 제갈소의 부대들이 다시 뒤쫓아오지를 않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강유 부대들은 다시 중용전 강유 부대들은 아까 계획대로 어디로 돌아왔냐 검각 지역 있는 대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무기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좀 취할 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바로 검각 부대까지로 와서 거기서 바로 다 흩어져 갖고 깨져 버렸던 강유 부대가 다시 차례차례 모아서 검각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 체제를 다시 완전히 흩어져 있다가 다시 수습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강유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도망갔던 제갈의시가 그놈 이제 제갈서가 다시 돌아와봤자 부대를 이루고 그거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흩어졌던 부대들이 강유 부대들이 다 그쪽으로 와서 검각을 중심으로서 방어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대가 바로 이 대목이 바로 116회 마지막에서 완전히 제철에 깨졌다가 이제 다시 방어 체제로 탑중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강유 부대가 검각을 중심으로서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검각 중심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는 강유 부대를 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아까 말하자면 그 등해 부대하고 종회 부대하고 사이에 공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사마소가 가만히 앉아서 음질하고 천하를 먹게 돼 대신에 제일 공로를 세웠던 그 엘리트 두 사람이 죽기 하면 살기로 싸우다가 결국은 치기들피 망하고 그로 인해서 그 피싸움하던 강유도 망하고 다 망하고 가만히 앉아서 사마소가 천하를 먹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시작이 여기서부터 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강유 부대가 검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집결해서 방어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좀 쉬십시다.